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준 이하인 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술 더 뜹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정부와 여당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막말 논란까지 있었죠. 이래서야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남탓만 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의 귀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 우리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근로자 귀국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구금자 귀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는데 조만간 석방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KT 소액결제 피해 금액이 1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T통신망에 누군가 불법 접속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포병부대에서 폭음 효과를 내는 폭발물이 잘못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장병 10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이 갑자기 연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석방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유투권 기자, 밤 사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이었습니다. 조현 장관은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인 억류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민들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미국 경제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조현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조 장관의 이런 요청에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까지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화답한 만큼 후속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 시점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양국 외무장관 논의에 따라 현장에서 미국 측과 행정적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점이 남긴 한 셈인데요.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사정 때문에 석방이 연기됐다고 밝혔는데 네네. 이게 구체적으로는 수갑을 채우는 문제, 이 부분이었던 걸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YTN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앞서 조현 장관의 관련 언급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미국 측은 구금 시설에 나와서 전세기를 타기 전까지 수갑을 채우려고 했지만 정부가 이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는데 미국 측이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석방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며 호송 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투관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구금시설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한국인 구금자들에게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있어서 석방이 임박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전세기로 귀국하려던 일정이 연기돼서 구금된 분들 또 주변 분들 우려가 많이 컸을 텐데요. 지금은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희망하는 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에서 이 수감된 우리 국민들에게 외부 전화 통화와 사복 착용을 허용했다는 건데요. 현대차그룹 또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후 1시 쯤부터 이민당국이 구금자들에게 공용전화로 5분씩 전화통화를 해도 된다고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금된 한국 직원은 이민당국 관계자가 이 수감된 한국인들에게 사복 착용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오늘 오후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어제부터 이뤄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민당국 관계자가 구금된 사람들에게 수갑 착용 문제 때문에 석방이 지연됐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곳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애틀란타 공항으로 이동해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 미 당국의 설명 없이 석방이 지연되면서 이 수감된 우리 국민들이 답답한 상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 또 협력사 대표 등도 구금시설 근처에 모여서 석방 지연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 들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만남에서 귀국과 관련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도를 하며 이후에 미국의 이민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국민을 태울 전세기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귀국길에 올릴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쯤 조지아주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의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368석의 좌석을 갖춰서 이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과 지난 4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함께 체포된 일본인 3명도 함께 탈 예정이었습니다. 이 전세기는 구금된 우리 국민을 태우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석방이 지연되면서 출발이 연기됐고 이 전세기도 발이 묶이게 된 겁니다. 이 폭스턴 구금시설에서 애틀란타 공항까지는 자동차로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만약 오늘 석방 결정이 나더라도 이 300명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하고 아직 구금소 주변에 대형 버스들이 배치된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귀국행은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만남에서 귀국 시기와 조건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현장에서는 후속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아 폭스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이번 주말 우리나라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비자 문제가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랜도 부장관은 오늘 13일부터 이틀 동안 방한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방한에서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불거진 한국인 전문 인력 비자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수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른바 망언 논란을 딛고 타결된 건데 정기국회 파행도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교섭단체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나왔다며 최고위원회의 현장에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시간쯤 뒤 민주당은 목소리 주인공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라며 한 매체가 찍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망언이라며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넘어 의원 제명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망언을 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제 정신입니까?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더 센 특검법 등을 의제로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예상과 달리 여야는 극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했고 인력 증원도 1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짠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역시 타결됐습니다.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린 개정안을 놓고 24시간 필리버스터 공방전 등 정기국회 파행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퇴행과 영유의 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당 독재 폭주를 멈추라며 민주당을 직격하면서도 여러 차례 협치를 언급하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반응 없는 민주당에 먼저 허리 숙여 인사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시간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턱밑까지 온 특검 수사에 대해선 탄압과 보복이란 표현으로 반발했습니다.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조국 사면부터 강선우 청문정국, 쟁점법안 강행 처리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를 강조했습니다.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고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한다면서 보수개멸 독재를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도구육의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십시오. 다만 검찰개혁과 방송법 등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면서 여당에 손 내밀고 대한정당 면모도 부각했습니다. 협치도 세 차례 언급했는데 협치와 통합이 없었던 전날 정청래 대표 연설과 차별화한 거란 해석입니다. 민주당은 50여 분 연설 내내 추임새를 넣으며 크게 야유했고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일부는 내내 휴대전화를 보거나 아예 등지고 앉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설문에 이재명을 윤석열로 바꾸며 딱 어울린다면서 협치를 빌미 삼은 협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고성과 질타가 가득했던 본회의장 모습은 방청온 초등학생들도 지켜봤습니다.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에 서막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근 여야의 대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은 다름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간사 선임을 둘러싼 신경전을 넘어 서로를 독재당, 내란당, 성추행당으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당연한 듯 또 목청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일주일 넘게 해달라 안 된다 추나 대전이 반복됐습니다. 이게 추미애 위원장 홀로의 나홀로 법사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내란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죠. 내란을 옹호하지 말았어야죠. 법사위는 오는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콕 집어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거수 표결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일방적 진행이라는 반발 속에 내란당, 독재당, 성추행당이란 말로 서로를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반성하십시오.
내란다기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나홀로 독재당 혼자서 다 해드세요. 박은정 의원님, 성추행당 의원 여기 와 있을 자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조직 문화입니까? 반말하고 막말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도 거듭 도마 위에 올랐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조해진 민주당이 인민재판을 하려는 거라며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 계엄 문제가 곧바로 내란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민주당도 당내 이견으로 난감한 눈치입니다. 내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칼 계엄과 같다고 비판한 초선 박희승 의원은 의원 단체 SNS 방에서 쓴소리를 들은 거로 전해졌는데 박 의원은 비유가 부적절했다며 발언 이틀 만에 사과했습니다. 그것이 개혁의 큰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거나 뭐라고 하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무르익지 않은 만큼 용산도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재판부 구성에 공감한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일에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안건은 아직 법사위 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여당 내 신중론과 대통령의 의중이 핵심 변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진실을 밝히는 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며 빠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듣기 위해서입니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을 때 재판 형식으로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한 전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았던 상황. 특검은 브리핑에서 내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형사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계엄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자신의 메시지가 충돌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추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냈다며 이로 인해 혼선이 생겼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18명밖에 모이지 못했다며 나중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증인신문 청구 결과와 상관없이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는 쪽이 더 낫다며 빠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사기한이 한정된 특검 앞에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상병 수사 기록 회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록 회수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재작년 8월 2일 윤 전 대통령과 8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또 같은 날 오후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신 전 차관이 회의 시작쯤 전화를 받은 뒤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성은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한기붕 전 사장은 의도적인 과잉, 불법 표적 수사가 계속되면 최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에 김 이사장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그 어떤 구명 로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한 전 사장 역시 최상병 특검 측 주장과 달리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사무실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과 한 전 사장이 요구하는 통신 내역 불법 유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조사할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나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포병부대에서 폭음 효과를 내는 폭발물이 터져 장병 10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군 병원과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포병부대입니다. 오후 3시 20분쯤 이 부대에서 비사격 절차 훈련을 하던 도중 갑자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사관과 병사 등 장병 10명이 다쳐 각각 수도병원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육군은 다친 장병들 가운데 부사관 2명은 팔과 다리에, 나머지는 손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부대에서는 실제 포탄이 아닌 폭음 소리를 내는 묘사탄을 이용해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묘사탄은 한 개의 크기가 손가락 굵기인데 여러 개를 모아 포신에 장착한 뒤 터뜨려 포탄 소리를 내는 탄입니다. 이런 효과를 이용해 사격 절차를 숙달하는데 훈련은 실제 사격장이 아닌 주둔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고가 날 당시 묘사탄 주변에는 12명의 장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포신에 장착된 묘사탄이 터진 게 아니라 지상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해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유령 기지국을 이용한 범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들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최근까지 접수된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신고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이 73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 금천구와 경기 부천이 각각 45건과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명을 중심으로 인접한 서울 서남부 지역 위주로 피해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70만 원꼴로 74건이 접수됐던 사흘 전보다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나도 며칠 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을 확인을 했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던 거죠. 다만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규모가 KT가 자체 파악한 소액 결제 피해 건수 278건에 피해액 1억 7천만 원보다는 적어 경찰 접수 피해 건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각 지역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모아 한 번에 수사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KT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불법 기지국 범죄가 맞는지 또 이들이 어떤 해킹 수법을 사용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범행 과정에서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사용했더라도 결제 인증 등을 위해선 사용자 정보가 필요한 만큼 해킹범들이 미리 피해자 정보를 확보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은 이제 단말에 식별정보, 아까 IMSI 이런 정보들이 이미 상당수 노출돼 있다라는 거고요. 단순하게 가짜 기지국만 만들어서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과정에 유심도 복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말도 복제도 해야 되고. 경찰에선 전례가 없는 사건이만큼 수사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짚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의 귀국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구금된 한국인이 탄 전세기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정오에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가 됩니다. 내일 저녁쯤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전해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오늘 새벽에 출발할 예정이었는데요. 수갑 착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전세기는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져 있으니까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이번 사건 발생을 통보받고도 허술하게 대응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이 지나서 뒤늦게 해킹 피해를 신고했는데 늑장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경기 광명시 소화동과 하안동을 중심으로 휴대전화에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곧바로 KT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 특정 통신사에서만 피해가 발생한 건 전례가 없는 데다 비슷한 신고가 빠르게 늘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KT 본사와 지점, 중개소 등에 사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KT 측에서는 우리가 뚫렸을 리 없다거나 해킹일 리 없다는 내용의 답변만 돌아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태 초기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KT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해킹 추정 피해를 파악하고 관계 당국에 알렸는데 사고 발생 시간은 확인 불가로 피해 사실을 알기 전 이상 징후도 없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범행 가능성을 전달받았는데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적어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KT는 최초 피해 발생 이후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한 명 한 명 전체 홀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일부 고객에 대해서 이상한 아이디가 보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느라고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향후 정부 조사 과정에서 KT의 늑장 대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45년 만에 새 역사인데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류환홍 기자입니다. 3,27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에 1.7% 이상 껑충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치인 3,317을 넘겼습니다.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4년 2개월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조 2천억 원 순매수를 해 지수가 급등했고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합쳐 1조 8천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3,314로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5% 올라 한 달여 만에 72,600원에 올랐고 SK하이닉스는 5.5% 올라 30만 4천 원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도 있지만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환원될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11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존 원안대로 수정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책 기대감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어 정책 기대감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1% 오르며 1년 1개월여 만에 833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1,400억 순매수를 하며 지수가 올랐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목포에서 붙잡혀 압송됐습니다.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50여일 만인데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형사기동대에 둘러싸여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압송됩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그야말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주가 조작 전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앞서 특검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어제 오후 6시 14분쯤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도주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인치 절차를 거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는데 밀항시도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특검은 국가수사본부에 공개 수배를 요청하고 이 부회장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건 전 대표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하며 조사 내용을 다져왔습니다. 주가 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이 체포된 만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씨의 연결고리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특검의 소환 통보에 2차례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오늘 15일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오늘 소환 요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15일 오전 10시로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답하기에는 섣부른 것 같다며 오늘 15일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씨의 오빠가 오늘 특검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특검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애초 소환 통보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일정과 관련한 사정이 있다는 건데 특검은 이와 관련한 불출석 사유서나 별다른 의견이 제출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김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이나 공직 임명의 대가로 김건희 씨 측에 그림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 요청으로 자금을 받아 그림을 구매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2~3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특검은 김 전 검사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김진우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건 물론 김진우 씨가 왜 장모 집으로 그림을 옮겼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소환에 불응한 김 씨에 대해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기간제연구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노동당국이 밝혔습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뽑는다고 해놓고 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심 전 총장 딸을 합격시킨 건 문제라는 건데 윗선의 지시나 압력은 일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은 정치권에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딸 A씨가 자격 미달인데도 이른바 아빠 찬스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2차례나 부당하게 뽑혔다는 겁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우선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입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공고대로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해 학위 취득 예정이었던 A씨까지 포함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A씨가 합격한 만큼 다른 지원자에겐 절차적, 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해 채용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당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의 지시나 압력을 입증할 진술과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A씨를 위해 1차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켰다거나 A씨 맞춤형으로 2차 채용 공고를 바꿨다는 의혹 등에 대한 위법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A씨 특혜 채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강제 수사를 통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9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5도가량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9도, 세종 18.7도, 포항은 22.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2도, 광주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이번에도 가뭄이 극심한 영동 지역의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되도록 많이 받고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두 번째 공식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임기 시작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첫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2차례나 회견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강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내 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합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회견은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이 추린 핵심 질문에 이 대통령이 우선 답한 뒤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도 이른바 약속대련은 없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일단 90분으로 예정된 회견 시간은 이 대통령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기로 한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정 시간은 90분입니다.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견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로 민생과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AI 등 신성장 동력 발굴과 고용 확대, 집값 안정, 그리고 증시 활성화 등과 관련한 대책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현재 50억 원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유지할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도 공개될 거로 예상됩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통상 압박,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요구 등 한미 간 쟁점 현안 또한 회견 테이블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북중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구상 역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후 후속 조치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 개혁의 수위와 속도를 놓고 여권 내에서조차 일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내용도 질문지에 들어갈 거로 관측됩니다. 하나같이 풀기 힘든 난제들이지만 결국 열쇠는 이재명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올 이 대통령의 언급 하나하나에 온 국민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00조에서 15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체된 첨단 산업 발전에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빈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과 기업, 정부가 함께 투자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선진국들 사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애초 계획했던 펀드 규모를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대폭 늘려 더욱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5년간 자금을 투입해 지역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최대 125조 원의 부가가치를 끌어내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IT 분야 대기업 관계자들과 스타트업 창업자, 고등학생까지 참여해 첨단 산업 성장 전략에 대해 열띤 토의를 벌였습니다.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문제를 주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도 주어진다면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 대기업이 직접 벤처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는데 대기업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 걸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무지장 오래된 숙제인데 그래서 대기업들, 금융기관들, 정부 같이 해서 우리 후배들 키워서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자칫하면 부패 재원이 될 수 있다며 누가 펀드를 운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간 자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동시에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국민이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취업자 수가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22만 명, 오히려 줄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인공지능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6만 6천 명 늘며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업은 돌봄 수요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 효과로 3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영향으로 숙박 음식업도 취업자 수가 개선됐습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한파는 계속됐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 1,000명 줄면서 14개월째, 건설업은 13만 2천 명 감소하며 16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건설 업황 부진과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은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40만 명 이상 늘어난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2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고용률이 상승한 것과 달리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하면서 45.1%로 떨어졌습니다. 16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청년층은 지금 신규 채용 시에 경력직 선호도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률이 지금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는 30대 휴였음 인구는 32만 8천 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고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영일 기재부 1차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관 역량을 결집해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조속히 추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이 실태를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3곳 가운데 2곳꼴로 깜깜이 운영을 해왔고 시공사는 근거도 없이 수백억 원대 공사비를 증액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A씨는 2016년 한 모델하우스에 들어갔다가 저렴한 분양가로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조합원들이 토지부터 매입해서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권유였습니다. 1년 안에 아파트가 반드시 올라가고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받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악몽이 됐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 문제 등이 지지부진해지며 착공은커녕 사업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 그러는 사이 토지 매입을 위해 조합원들이 빌린 대출금 이자가 쌓이면서 땅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고 그냥 이거 해라면 찍고 다 그렇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거의 10년의 세월을 이자도 내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은 이론상으로는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만큼 시행사를 끼지 않아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좋은 취지이긴 한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자금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데도 조합이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수백 건 적발됐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하는 등 횡포를 부린 정황도 여럿 포착됐습니다. 시공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건데 가령 한 시공사는 증액 근거도 없이 추가 공사비 166억 원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전문적인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고나 비리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을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 조합장들의 윤리성이 사실 상당히 강조돼야 되는데 이 윤리성이 부족해서 결국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은 지연되고 애꿎은 조합원들만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는 상황.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연내에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KT는 고객 기록에서 찾아낸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범행 수단으로 지목했습니다. KT는 피해 금액으로 산정된 1억 7천만 원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고 떠안겠다고 했지만 위약금 면제 같은 추가적인 보상 방안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의 수단으로 지목한 것은 이른바 불법 초소형 기지국입니다. 지난 5일 단말기 스미싱 공격으로 의심되는 특정 패턴을 찾아내 먼저 접속을 차단했고 이후 피해 고객의 통화 기록에서 KT 소유가 아닌 불법 기지국 아이디로 접속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반경 10m 안에서 통신 연결을 돕는 장비, 펨토셀과 아이디 체계가 비슷하지만 정확한 형태는 물론이고 어떻게 KT 고객 단말기와 자체 통신망까지 연결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저희가 아직 실물을 보지 않아서 실제 어떤 무선 장치인지는 저희가 이번에 합동조사 결과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고 유사한 유형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접속 시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무단 결제는 상품권 사이트의 ARS 인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가 확인한 무단 소액 결제는 모두 278건,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KT는 피해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 만큼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단 결제된 1억 7천만 원을 청구하지 않겠다면서 고객의 금전적 피해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손실을 볼 수 있는 위약금 면제 등 보상 방안에는 선을 그었지만 정부는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의 지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저희가 대책들을 전례 없는 범행, 수법도 알 수 없는 상황에 KT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KT는 대표의 사과는커녕 홈페이지나 문자 공지 하나 없이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KT 측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에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킹 여부를 인지하고 피해 방지 절차를 세우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T 측은 어제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에서 지난 5일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에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조치하는 데 사흘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피해 신고 이후에 특정 패턴을 인지하는 데 반나절이 걸렸고 하루 뒤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킹 시도를 막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전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KT가 운영하지 않은 특정 기지국 아이디를 발견했고 이 부분을 인지하는 데까지에는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포드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16개 차종 43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TMF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전자지급 결제 대행, 이른바 PG사의 정산자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쿠팡이 자체 브랜드 이른바 PB 상품의 공급 단가 인하 갑질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제조산업 현장에 적용해 오는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소형 식기세척기 제품의 작동 방식이 달라 연간 전기요금과 작동 시간 차이가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전국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는데요. 제주 서귀포에서도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려다 다시 후진합니다. 잠시 뒤 길을 걷던 초등학교 여학생이 차로 다가가 운전자와 말을 주고받습니다. A씨는 이곳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린 뒤 피해 학생에게 알바를 하지 않겠느냐며 유인했습니다. 학생이 차 번호를 보려 하자 A씨는 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건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오후 2시 40분쯤 학교에서 불과 170m 떨어진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학생이 곧바로 파출소를 찾아 차량 특징을 정확히 알려줘 A씨는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까운 파출소로 찾아가서 신고하게 되었고요. 다만 그 신고 과정 중에 차량의 어떤 조그만 차량이라는 그런 특징만 설명을 좀 해줘서 그거에 수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에도 초등학생 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아이가 혼자 하원을 하는데 놀라서 오늘 일부러 반차를 내고 아이를 하원시키러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는 남의 일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하고
너무 놀랬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트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9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마트에서 10살 어린이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어린이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성폭력에 저항하다가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 재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와 달리 재심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려 61년이나 걸렸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성폭력에 맞섰을 뿐인데 가해자 혀를 깨물어 다치겠다는 이유로 18세 소녀였던 최말자 씨는 법정에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61년 뒤 열린 재심 선고, 1분 남짓 만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긴 세월 세상을 향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최 씨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남성의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최 씨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씨는 기쁨보다는 여러 감정이 겹친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통쾌하고 상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받고 보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씁쓸한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됩니다. 최 씨가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은 너무도 길었지만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큰 의미로 남게 됐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의 그런 관련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사과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번 판결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검찰과 달리 과거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은 최 씨에게 사과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최말자 씨와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이번 사건을 겪게 됐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8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새벽 시간에 주민 10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격렬히 충돌하면서 500명 가까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쏩니다. 일부가 쓰러지고 밀리는 상황 속에도 항의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습니다. 이른바 국가 마비 운동으로 명명된 대규모 시위는 현지 시간 10일 파리 등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프랑스 정부가 지출을 삭감하고 공휴일을 줄이는 등 재정 긴축 방안을 밝힌 뒤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La politique de droite qui met en faillite complètement les hôpitaux et qui en plus nous demande de faire des efforts supplémentaires pour faire des économies. C'est juste impossible. 이번 시위로 도로뿐 아니라 열차 운행도 곳곳에서 중단됐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일부 전시실은 폐쇄됐고 학교와 상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속에 파리 도심의 한 식당에서는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만 명 가까이 참여한 이번 시위에서 불법 행위자 수백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D'abord peut-être la mise en échec de celles et ceux qui voulaient bloquer le pays. Eh bien, nous avons précisément mis en échec cette stratégie et les bloqueurs n'ont pas bloqué la France. 이번 시위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신임 총리의 취임 첫날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또 총리가 바뀌는 혼란 속에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퇴진까지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 속에도 오는 2027년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해 프랑스의 전국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뇌부를 노리고 휴전 중재국 카타르를 공습해 국제사회에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과거 미국의 빈라덴 제거 작전에 빗대 이번 공습을 정당화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카타르를 포함해 테러범을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하마스 지도부를 공습하면서 사전에 미국이 알리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저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식당에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사전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럽다며 관련 성명을 낼 계획이지만 일단 매우 기분이 나쁘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꿈꿨던 롯데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책만 무려 5개를 범하는 수준 이하의 경기로 5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프로야구 소식 만나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루수 나승엽이 땅볼 타구를 놓치면서 롯데 수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아웃 1, 2루에서는 3루수 손혜영과 유격수 전민재의 호흡이 안 맞아 한 점을 헌납했습니다. 하주석의 안타로 기록됐지만 사실상 실책성 플레이였습니다. 흔들린 롯데 선발 간부와는 최재훈에게 2타점 2루타, 심우준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고 3회에만 넉 점을 내줬습니다. 2루수 한태양은 4회 포구 실책으로 추가 실점에 빌미를 줬고 승부가 기울어진 8회에도 다시 실책을 범해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결국 다음 타자 노시환의 2점 홈런까지 터지면서 롯데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롯데는 9회에도 또 실책으로 2점을 더 내주며 10석점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9월 들어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5연패를 당한 롯데는 5위 KT와 승차가 2경기까지 벌어지며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점 차로 끌려가던 LG가 5회 대거 6점을 뽑아내며 단숨에 역전에 성공합니다. LG 선발 손주영은 7회까지 3실점으로 호투하며 2017년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한 시즌 10승을 달성했습니다. 7위 NC와 8위 기아는 각각 SSG와 삼성을 꺾고 가을 야구를 향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높게 들어올렸습니다. 오익수가 타구를 쫓아갑니다. 안치홍의 시즌 첫 번째 홈런이 터집니다. 오른쪽 답장을 훌쩍 넘기는 안치홍의 역전 토론 홈런. 시즌 첫 홈런입니다. 데뷔 첫 홈런. 대단히 또 신경을 항상 이제 멀리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고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동료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안치홍 선수 축하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물 맞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해졌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여름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9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5도가량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충청 이남 내륙은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며 전파
점차 거치겠고 낮 동안 내륙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종일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9도, 안동 17도, 전주는 19.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평년 수준을 2에서 5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2도, 광주 31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 최고 8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지만 가뭄이 극심한 영동 지역의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